6월 9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웹툰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미스터블루와 와이랩을 비롯한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적긴 했지만 수성 웹툰과 스튜디오 미르도 상승했는데요. 장마감 후 정부가 웹툰을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애니메이션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1,500억 원 규모의 특화 펀드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제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해당 기사의 경우 정부의 새로운 지원 소식을 전하는 기사는 아니었으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방안을 정리하는 기사였으니 체크해주세요. 참고로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미국에서 넷플릭스의 경영진을 만나고 북미 콘텐츠 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지난주에 웹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6월 5일에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인스코비는 장마감 후 자기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결정 공시 및 매도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스코비는 사채권자와의 별도 합의를 위해 120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한 만기 전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20억 원 중 5억 원에 대한 매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스코비는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중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과 면세점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HS효성은 지주사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상법 개정안이 입법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지주사들이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주사 중에서도 HS효성은 2주 전 배당 수익률 200%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HS효성의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가운데 증가한 잉여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최대 200%에 달할 수 있으며 감액 배당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CCS는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장마감 후 주주총회 및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 가압류 공시가 올라오면서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CCS는 양자 컴퓨터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KOR-TV와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보인증과 IT센 글로벌이 거래 대금 1위와 4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2.6%, 3%씩 상승했습니다. 두 종목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이자 토큰증권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임명됐다고 전해진 가운데 일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용범 실장은 가상자산 싱크탱크 대표 출신으로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기존 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사용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발행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고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미스터블루가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5.6%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정부가 웹툰을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미스터블루를 비롯한 웹툰 기업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유라클과 웹캐시가 거래 대금 3위와 5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2.2%, 0.2%씩 상승했습니다. 두 종목은 지역 화폐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어제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 화폐를 적극 검토하여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지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지역화폐 및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두 종목이 시간의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유라클은 지역화폐 외에도 토큰증권 및 AI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상장 폐지 종목인 위니아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JST나와 좋은 사람들은 최근 남북 경협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는데요. 시간에 특별한 악재 없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소식 속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캡스톤 파트너스를 비롯한 창투사들이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창투사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벤처투자 시장을 4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벤처 업계에 대한 육성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창투사들이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LK 삼양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떠났다고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의 소유 기업들과 맺었던 각종 계약들을 해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관세 정책과 대규모 감세 법안에 대해 트럼프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알려졌어요.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직을 모욕했으며 그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미국 나사와 국방부는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와의 협력 계획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테슬라와 X, 뉴럴링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도 동반되면서 테슬라는 시간에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LK 삼양이 스페이스X 관련주로 부각되며 시간의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셀리드는 최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장마감 후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50억 원의 청구가 나왔다고 공시하며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셀리드의 자기 자본 대비 9.7%에 해당하는데요. 셀리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셀리드는 지난주에도 장마감 후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50억 원의 청구가 나왔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비벨록스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0.9%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비벨록스는 지역화폐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올릭스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6% 하락했습니다. 올릭스는 로레알과 함께 피부 모발 재생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장마감 후 임직원들에게 20만 주가량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행사 가격은 주당 5만 원이며 올릭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그보다 낮은 46,650원이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일신석재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3%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일신석재를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특별한 악재 없이 시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키스트론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9%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키스트론은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와이어 제조기업으로 전자부품용 와이어와 케이블용 와이어 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키스트론은 글로벌 캐패시터 제조기업의 고내열성 와이어를 제안하며 본격적인 자동차 전장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키스트론은 해당 업체로부터 1차 평가를 완료했으며 현재 상위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성능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태용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태용은 조선기자재 및 원자력 발전, 그리고 풍력에너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태용은 최근 NH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NH증권은 태용에 대해 실체 있는 소형 모듈 원전 플레이어라며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60% 상향 조정했습니다. 태용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8,100원입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